야, 뭐 하는 거야? 카페에서 울부짖는 여성의 비명소리. 3명의 남자가 젊은 여직원을 벽에 몰아넣고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사진 몇 장만 찍자고. 그때 한 명의 여성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범해 보이는 수녀복 차림의 그녀. 이 미친년이? 수녀 흉내를 내고 있네? 깡패 우두머리가 그녀의 수녀복 깃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소영아, 카메라 준비해라. 인연의 특별한 모습도 찍어야지. 수녀복을 벗기려는 순간 손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깡패 우두머리가 바닥에 제압당했습니다. 어떻게? 놀라는 남자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 평범한 수녀였던 그녀가 순식간에 전사로 변했습니다. 과연 이 수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작은 동네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반전 스토리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새벽 6시 마리아는 낡은 버스에서 내렸어요.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팻말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상가들이 문을 닫았고 살아있는 건물들마저 금이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마리아는 작은 쪽지를 꺼내 주소를 확인했어요. 걸어가는 길 어둠 속에서 웅크린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숙자들이었어요. 마리아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수녀님이세요? 네, 저는 김마리아라고 합니다. 수녀예요. 마리아는 따뜻하게 웃으며 할머니 곁에 앉았어요. 할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할머니 어깨에 걸쳐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새로 오셨나 보네요. 네, 오늘부터 상담센터에서 일해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이 동네가 말이 아니에요. 특히 여자들이. 할머니는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았어요. 상담센터는 3층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고 2층과 3층이 상담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계단을 오르는데 아래층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야, 오늘도 예쁘네.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심심하지? 우리가 놀아줄게.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여자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걸음을 멈췄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특수부대에 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동료였던 여군이 상관에게 당한 일. 그때 자신이 느꼈던 분노와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3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소희 사회복지사가 마리아를 맞이했어요. 마리아 수녀님이시죠? 반가워요. 네, 잘 부탁드려요. 소희의 얼굴에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톱도 깨끗하게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상황이 좋지 않아요. 소희는 창문을 가리켰어요. 아래층 카페에서 여전히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박철민 일당이에요. 매일 와서 여자 직원들을 괴롭히거든요. 마리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신고는 안 하세요? 해봤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들 뒤에 큰 조직이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요. 그만하세요.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소희가 뒤따라왔습니다. 수녀님, 위험해요. 카페 안에서 젊은 여성이 벽에 몰린 채 떨고 있었어요. 3명의 남자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유진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사진 몇 장만 찍자고. 마리아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래요. 남자들이 돌아봤어요. 마리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적과 마주했을 때 그 눈빛이었어요. 누구세요? 여긴 왜 들어와? 박철민으로 보이는 남자가 건방진 태도로 물었어요. 저는 김마리아 수녀예요. 위층 상담센터에서 일해요. 마리아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남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아이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인가요? 괴로워하긴 뭘.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지. 마리아는 유진을 봤어요. 아이의 얼굴이 새하얘 있었고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괜찮으세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고였어요. 마리아는 다시 남자들을 봤어요.
이번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오히려 무서웠어요. 오늘은 그만 가보시는 게 어때요? 유진 씨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뭐? 당신이 뭔데? 박철민이 화를 내려는 순간 마리아의 눈빛이 변했어요. 순간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던 거예요. 우리 다음에 또 와요. 유진아, 또 보자고. 남자들이 나가면서도 마리아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문이 닫히자 유진이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마리아는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이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수녀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이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단순히 상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진짜로 보호해야 했어요. 그날 밤 마리아는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기도였습니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창밖으로 어둠이 깔렸어요. 하지만 마리아의 마음에는 새로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리아는 매일 아침 일찍 상담센터에 나왔어요.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무서워해요. 소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빈 상담실에 앉아 있었어요. 무서워한다고요? 박철민 조직 때문이에요. 누가 여기 왔다가 찍히면 나중에 보복당한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마리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올 수 없다니 제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가야겠네요. 네? 어디로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요. 마리아는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결연했어요. 오후 2시 마리아는 동네 이발소에 들어갔어요. 70대 할머니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리아가 수녀복을 입고 있어서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센터의 마리아 수녀예요. 아, 그러시군요. 할머니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센터로 오세요. 고맙지만 저는 괜찮아요. 그때 할머니의 손목에 멍이 보였어요. 새로 생긴 멍이었습니다. 할머니 다치셨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서. 할머니가 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미 다 봤어요. 그건 넘어져서 생긴 멍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마리아가 부드럽게 불렀어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녀님,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마리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매일 와서 돈을 달라고 해요. 안 주면 가게를 부수겠다고 하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요? 2달 정도. 재개발 얘기가 나온 뒤부터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세요. 내일부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마리아는 카페에 갔습니다. 유진이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유진 씨, 안녕하세요. 아, 수녀님? 유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 사람들이 며칠 안 왔어요. 수녀님이 오신 뒤로요. 다행이네요. 마리아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여전해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이요? 네, 옆 동네 세탁소 사장님도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구점 언니도. 유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희만 안전하면 되는 게 아니죠. 다른 분들도 힘들어하고 계세요. 마리아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유진 씨, 혹시 그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유진이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우두머리예요. 그 사람 밑에 정태식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더 있어요? 네, 이소영이라는 여자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나빠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하는데요? 사진을 몰래 찍어요. 그리고 그걸로 협박하고요. 순간 마리아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동료 여군을 괴롭혔던 상관들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겠네요. 마리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어요. 마리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내심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마리아는 결심했어요. 용기 묵주 프로그램을 시작해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마리아는 소희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용기를 찾는 거죠. 좋은 생각이에요. 언제 시작할까요? 오늘 당장이요. 마리아의 눈에 새로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반드시 길을 찾는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마리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이 또 다른 가게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을 각오가 있었으니까요. 2주가 지났어요. 용기 묵주 프로그램이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유진과 이발소 할머니만 왔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5분이나 오셨네요. 소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작은 상담실이 가득 찼습니다.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둘러봤어요. 세탁소 사장 김순자 씨, 문구점 점원 이영희 씨, 그리고 처음 보는 2분도 있었습니다. 모두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해요. 마리아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하지만 여성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 말해도 될까요?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여기서는 안전해요. 그 사람들이 매일 와서 돈을 달라고 해요. 안 주면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희 딸이 대학생인데 친구들이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요. 영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더 심해요. 이소영이라는 여자가 화장실에서 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영희 씨가 말을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마리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어요. 다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모두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용기를 찾아봐요. 그리고 이 상황을 바꿔봐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남자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박철민이에요. 유진이 새파랗게 질려서 속삭였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3층까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박철민과 정태식 그리고 이소영이 들어왔어요. 이소영은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모임이 있네? 이소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재미있는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여성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만해. 마리아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박철민이 마리아를 노려봤어요. 저는 이곳 상담사 김마리아 수녀예요. 지금 상담 시간이니까 나가주세요. 상담? 박철민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무서웠어요. 이 할망구들이 우리 험담이나 하고 있는 거 아냐? 험담이 아니라 치유 시간이에요. 마리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이분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상처. 이소영이 킥킥거렸어요. 자기들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원래 이런 건데. 마리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소영이 카메라를 다시 들었어요. 오늘 사진 많이 찍어가야겠네요. 수녀님도 같이 나오시면 더 재미있을 텐데. 플래시가 다시 터졌어요. 순간 마리아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동료 여군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문제가 된 일, 조직의 벽 앞에서 느꼈던 무력감.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사진 삭제해주세요. 마리아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더 이상 온화한 수녀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찍은 사진들 모두 삭제해주세요. 박철민이 코웃음을 쳤어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을 해? 그 순간 마리아가 움직였어요. 빠르게, 조용히, 정확하게. 특수부대에서 배운 몸짓이었어요. 순식간에 이소영의 손목을 잡고 카메라를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이소영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마리아는 카메라의 사진들을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정태식이 마리아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를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정태식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박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미친년이 수녀 흉내나 내고 있네? 박철민이 마리아의 수녀복 깃을 잡았어요. 소영아, 카메라 준비해. 인연의 특별한 모습도 찍어야지. 박철민이 마리아의 수녀복을 벗기려 했어요. 안 돼요. 여성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마리아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온화한 수녀가 아니었어요. 특수부대 시절의 차가운 전사가 깨어났습니다. 손대. 마리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순간적으로 박철민의 손목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그의 비명이 터졌어요. 아! 박철민이 무릎을 꿇었어요. 마리아의 제압술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폭력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박철민을 바닥에 눕혔어요. 완전한 제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분들을 지켜야 해요. 마리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특수임무에서 배운 것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였거든요. 박철민이 마리아를 빤히 봤어요. 뭔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온화한 수녀가 아니라 전사 같았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마리아가 카메라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마리아의 눈빛을 보고는 포기했습니다. 이번만은 넘어가지. 하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박철민이 협박하며 나갔어요. 정태식과 이소영이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여성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전의 울음과는 달랐어요.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수녀님, 정말 고마워요. 순자 씨가 마리아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희를 지켜줬어요.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모두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함께 용기를 찾아봐요. 하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박철민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걸.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마리아의 마음은 오히려 더 밝아졌습니다. 이분들을 끝까지 지켜내겠어요. 마리아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상담센터에 경찰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철민을 잡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김마리아 수녀님이시죠? 젊은 형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아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강민호 형사입니다. 몰카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어요. 몰카 사건이요? 네, 익명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 지역에서 조직적인 몰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강 형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소영이라는 여성을 아세요? 화면에 이소영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이 여성이 수백 명의 피해자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가 조사해보니 서버에 엄청난 양의 불법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마리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피해자분들이 증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사실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꺼려하고 계세요. 2차 피해가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강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증언 없이는 처벌하기 어려워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이게 바로 기회라는 걸.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어요. 제가 말해볼게요. 그날 저녁 용기 묵주 모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12명의 여성이 둘러앉았어요. 모두의 얼굴에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우리를 도우러 왔어요. 순자 씨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네, 이소영의 범죄가 밝혀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증언이 필요해요. 영희 씨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 무서워요. 얼굴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도 그래요. 딸이 알면 어떻게 하죠? 다른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이 방 전체를 덮었어요. 마리아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수녀가 되기 전에 군인이었어요. 모두가 놀라서 마리아를 봤어요. 특수부대에서 일했었죠. 그곳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동료가 성폭력을 당했어요. 상관이 한 일이었죠.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마리아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신고했어요. 정의를 위해서요. 그런데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직이 덮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저를 문제 삼더라고요. 마리아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그때 느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때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속 싸웠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어요. 가해자가 처벌받았죠. 정말요? 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함께 나서 주었거든요. 마리아가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나서면 이길 수 있어요. 영희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 해볼게요. 저도요. 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우면 제가 함께 있을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아요. 마리아의 말에 여성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그럼 내일 경찰서에 같이 가는 거죠? 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12명의 여성이 손을 잡고 경찰서에 갔어요. 마리아가 맨 앞에서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강 형사가 놀라며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유진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증언하러 왔어요. 하나씩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던 목소리들이 점점 힘을 얻었어요. 이소영이 화장실에서 몰래 찍었어요. 협박 문자를 매일 보냈어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했어요. 증언이 쌓일수록 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강 형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 정도면 조직적인 범죄네요. 상부에 보고하겠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사건이 나왔습니다. 재개발 지역 조직적 몰카 사건, 피해자 집단 증언으로 수사 확대. 마리아와 여성들이 함께 뉴스를 봤어요. 우리가 해냈네요. 순자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마리아가 모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예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둠이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내일도 함께해요. 네.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이 넘쳤습니다. 용기가 전염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느꼈어요. 진짜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부활의 증언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마리아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박철민과 이소영 그리고 정태식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한 달 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증인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판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피고인들이 상담센터에 침입해서 상담받던 분들을 협박했습니다. 마리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특히 박철민 씨는 제 수녀복을 벗기려 시도했고 이소영 씨는 몰카를 찍으려 했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잠시 멈췄어요. 그때의 감정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죠. 안타까웠다고요? 네. 저 사람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일 텐데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생각했거든요. 박철민이 고개를 들어 마리아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일어났어요. 피고인들을 차례로 봤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고 지금도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변할 수 있다고.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시작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박철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녀님, 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박철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범죄를 자백할게요.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졌어요. 재개발 이권을 노린 큰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말단이었죠. 박철민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조직 이름은 도시개발이고 대표는 최 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검사가 급히 메모를 했습니다. 몰카도 그 사람 짓이었어요. 주민들을 내쫓기 위해서였죠. 이소영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자백할게요. 이소영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들 모두 서버에 있어요. 비밀번호도 알려드릴게요. 마리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박철민이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일어났어요. 저희도 용서할게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네, 약속드립니다. 박철민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마리아는 법정 밖에서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수녀님, 정말 고마워요. 유진이 마리아의 손을 잡았어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거예요. 함께 용기를 냈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영희 씨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배우를 잡아야죠. 마리아의 눈의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특별 보도가 나왔어요. 재개발 이권 연루,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배우 수사 확대, 피고인의 전격 자백으로 배우 조직 실체 드러나 상담센터에서 모두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순자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기적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마리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동네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마리아가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용기 묵주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도 전파해야겠어요. 저희도 도울 수 있어요? 유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이 진짜 선생님들이에요. 마리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느님, 감사해요. 용서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방 안에 고요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용서가 만든 기적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